VIP가 맞습니까? VIP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너무 세게 개입해서 문제가 커졌는데 그 말대로 대충 상황이 돌아갔고 의아스럽다. 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보는데 이 결이 임성근 사단장은 로비가 없고 박정훈 대령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고 저 김규현 변호사는 허위 제보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송 씨가. 그 송 씨는요 지금 저기 자기가 하는 민주당 라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김규현은 거짓 제보를 했다. 그다음에 저기 임성근 로빈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얘기했는데 왜 권성동 의원은 다 이걸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냐 이래요. 단지 정치적 활동이 과거에 뭐 이런 경우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듣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우선 허풍이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허풍인 경우에는 작년에 허풍을 좀 떨었다 그러면 올해쯤 1년쯤 지났다 그러면은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관계가 또 다른 허풍이 새로 나오거든. 뭔가 좀 어긋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어긋나질 않아요. 작년에 저기 5월에 카톡 모임, 그다음에 8월 녹취록, 9월. 그다음에 올해 4월, 네. 5월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은 1년 전에 한 얘기도 그때 한 얘기는 정확하게 계속 스토리 라인이 이어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규현 변호사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 설마. 그 너무 엄청난 얘기. 처음에 뭐 작년 녹취록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진짜 다시 물어요. VIP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너무 세게 개입해서 문제가 커졌는데 그 말대로 대충 상황이 돌아갔고 의아스럽다. 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보는데 이 결이 대단히 명석하고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허풍이라 그러면 대부분 말에 이제 신빙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는데 네. 일단은 이게 쭉 이어지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대목이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면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국방장관 곧 바뀌는데 우리 쪽 사람 추천했다. 이거 언론에 안 나올 때거든요. 네. 근데 2달 뒤에 진짜 국방장관이 바뀌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해병대 사성장군 발표할 거다. 그러면 우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내년에 발표할 거다. 이런 언제쯤, 얘기들은 좀 사실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발표를 해. 올해 들어와서 진짜 발표해. 그다음에 그 경찰청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기업 경무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돌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기 굉장히 유희관 경찰청장이 경로해가지고 네. 중앙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징계위가 열렸는데 불문, 즉 징계를 안 받는 걸로 바뀌는데 네. 이종호 씨가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저기 그냥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대체로 보면은 네. 굉장히 인사 또 정부 내 정보의 발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부 체크하고라는 네. 표현인데 네. 그건 이제 별도의 사건이고. 네. 근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천 신청도 했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지금 현재 활동했죠. 변호인.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적 입장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종호 씨가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빨간 당으로 나가야 내가 도와주는데 왜 민주당이냐 하면서 굉장히 또 친밀하게 그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그 맥락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종호 씨 왜 청문회 안 나옵니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와서 밝히면 되잖아요. 난 사실 이제 뻥카 좀 쳤습니다.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과장입니다.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명할 수 안 나온다잖아요. 아니 지금 청문회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청문회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청문회는 공수처 그러니까 그거는 되건 안 되건 간에 뭐 앞으로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간에 본인이 불출석 나와서 해명하면 사유서를 되는데.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공수처 국회 본인이 다 나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음. 그것도 뻥이었어요. 음.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근데 이게 다 이종호 씨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원래 허풍이 심해. 그리고 거짓말도 가끔 해. 네. 이걸 자꾸 언론에 알리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언론인들이 대부분 똑같이 얘기해. 그 사람 원래 좀 허풍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 씨의 의도인 것이죠. 네. 내가 실없는 사람이니 앞으로 내 녹음 파일 뭐가 나오더라도 믿질 마라. 일종의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폄하인데 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녹취록을 쭉 이렇게 일관되게 보면은 네. 그 이분 그 굉장히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음. 똑똑하고 네. 무엇보다도 멀쩡하더라고. 시중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 만들었던데 네. 너무 멀쩡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말도 품격 있게 해. 그래요? 거기에다가 저기 보니까 인상평 악의적인 나갑니다.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은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믿고 하는 건데 네.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신이 왔네. 야야 빨간당이 오면 내가 다 책임져 주는데 왜 거길 갔냐. 근데 이렇게 알고도 네.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저 민주당하고 협잡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엔 인간성도 나쁜 분 같지가 않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빠져드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아꼈던 건 아닌가. 이분은 보고 들은 거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은 과장되었을지언정 내용 자체가 이게 허풍이냐 이거는 김종대 사실 확인을 해봐야. 잠깐. 이름 김종대 이렇게 의원. 좀 디테일한 거 들어가 보죠. 그런 네. 사람들요 권력 주변이나 엄청 맞죠. 많다 이거죠? 네. 주변에 좋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방송 하고. 끝나고 네. 나서라도 제가 요런 사람 만나 보시면은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겁니다. 그거 제가 몇 명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합니까 지금? 정말 그런 사람들. 삼부토건이 이 단톡방에도 있었고 통화 내용에도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제기가 된 건데 이제 삼부토건은 원래 우리가 오랫동안 그 전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중매했다라고 이제 알았던 그룹이기도 하고 이제 삼부토건 자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도 뭐 선물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만나기도 했었다. 골프도 좀 골프도 쳤잖아요. 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치우고 나서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몇 번. 두 가지인데 한 번은 거기에 아들 조모 씨가 라임 사태 당시에 500억 원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다. 근데 2심이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동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으니 그걸 좀 늘려줄 수는 없냐. 그럼 계속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구치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더 좋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제일 좋고. 네네네. 네, 뭐 옛날 남부구치소는 진짜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옛날에는 얘기가 어떻게 됐었고. 하나요? 네. 저 잘 모릅니다. 아무튼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구치소에 있으면 그 좀 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조사도 받고 법 재판도 다니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더 있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달 정도를 더 머물렀다. 네, 그런 결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가 관련 이야기인데 지난해 5월 14일 이 단톡방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3분의 1 체크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는 골프 3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한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 기업에 재건 사업 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삼부토건이 관련주로 그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다. 네, 5배 가까이 다섯 배. 올랐죠. 5배 가까이 네. 올랐다. 근데 이종호 씨는 물론 나는 삼부토건 주식은 사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공교롭게 삼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이 3부는 이제 1세대, 2세대로 나눠봐야 됩니다. 네. 세대군요. 그런데 두 군데 이종호 씨는 다 걸쳐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2세대 3부 토건 사주의 아들. 네. 그다음에 이 아들이 실소유주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더욱더 밀착해서 그 케어를 하는데 네. 라임 사태 또 저기 부당이득이 아주 큰 손이에요. 네. 그런데 라임 사태 때 등장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주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종호 씨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이모 씨가 또 등장해요. 라임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라임 사태, 삼부토건까지가 동일 인물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그런데 네. 여기서 삼부는 이제 주가가 그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5배 폭등을 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정책을 발표하니 수혜 기업이라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기업이 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 우크라이나에 뭐 어떤 뭐 MOU를 맺었다든가 네네네. 뭐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반대로 앞으로 해외 사업을 접는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지 사업이 삼부토건 사업의 4%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기업은.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게 그걸요. 아니 싸움 그러니까 발전이에요. 자 이걸 보시죠. 자 그 작년에 우리가 1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발표 사흘 전에 젤렌스카 여사가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여사 정상회담이 있고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네. 그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재건 지원 사업은 아직 실체가 없다고 보는데 이때가 유달리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수출입은행 동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발표하고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50억 달러는 즉시 집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인님 이게 그 저의 질문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먼저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이거는 금감원이 일주일이면 확인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자 이제 사업이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주가가 1,000원이었는데 그 이사 원래는 2,000원에 인수한 겁니다. 경영주들은 예. 새로운 네. 인수팀은. 근데 또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가는 지금 처참해요. 그런데 여기서 5월 17일 날 정부가 재건 지원을 발표하고 8월까지 5배가 뜹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대통령 국토부 장관 뭐 계속 들어갈 때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금감원이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네. 이 사주들 보유의 주식의 행방입니다. 사주들 주식의 보유의 행방이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시점이라도 고가에 팔아치워 가지고 네. 뭐 어떤 그 저기 억지를 했다. 여러 가지 양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다시 재매수를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라임, 도이치모터스 다 똑같아요. 네. 3부에서도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으면 이건 감독과 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뛰었을 때 그 사주들의 주식의 행방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여기 인수한 팀들 보면은 다 이 세력들이에요. 지금 저기 3부 뭐 사업을 일으키고 해외 진출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종호 씨가 그 실소유주가 차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 뒤를 봐주고 그 3월부터 3부 얘기를 했고 5월에 카톡방에 나오고 9월 녹취록에 3부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은 일가하고 이종호 씨는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아들의 서울구치소에 조금 더 있고 싶다. 서울구치소장이 누구다 하면서 굉장히 이런데 법률 자문이라든가 재판 전략을 쭉 짜거든요. 네. 그 힘으로 넉 달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소설입니다만 예. 그 이 대주주 혹은 뭐 오너 일가가 직접 주식을 팔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를 거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예를 들어 법인 하나 그냥 남의 명의로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전화사채 발행해갖고 거기서 한 뭐 50억 빌린 걸로 해놓고 나중에 주가 5배 찌면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5배 튀기는 그냥 티 안 나게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 얘기가 벌써 어제 언론에 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네.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시하는 것도 없고 그럼 주가는 떨어진 거예요. 네. 자,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저기 주식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이걸 감독관청에서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게. 김인님이 이제 네. 이종호- 메신저를 믿을 수 없다 이 이종호 말씀이시죠? 내비게이션 사람 네. 참 좋습니다. 아니 그것에 그런데 소품 좋아하는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억울해할 사람이 그 저 이재명 대표 그 지지 발기인 대회 했다는 송모 씨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이 저 임성근 사단장은 로비가 없고 박정훈 대령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고 저 김규현 변호사는 허위 제보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 송 씨가. 송 씨. 근데 똑같이 민주당 세력으로 그 저기 싸잡아 얘기하시면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 송 씨는요 지금 저기 그 자기가 하는 민주당 라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김규현은 거짓 제보를 했다. 그다음에 저기 임성근 로빈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부풀어지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얘기했는데 왜 권성동 의원은 다 이걸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냐 이거예요. 단지 정치적 활동이 과거에 뭐 이런 네. 경우가 있다. 그럼 다 적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 정도 아니 지금 권 의원의 얘기하고 똑같은 주장을 송 씨가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예? 다 조사하고 수사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해병대 선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야 내가 말이야 누구하고 이렇게 또 용산에 누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을 갖다 이거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뭐 김경 네. 변호사 같은 사람은 야이 대단한 정보 내용이 이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자 거고. 그리고 네. 어제 이제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지금 외압 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이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1인 시위 하시고 아유 끝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상 오늘 지금 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김성태 의원께서는 뭐 또 다 별거 아니란 네. 일단 말씀을 하시려. 저 사람 민주당 사람이라 믿기 좀 어렵다 네. 이런 얘기 아마 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 판단하기만. 외압 공수처가 지금 수사 외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공수처에 수사 외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네. 구조가 이게 참 충격적인데 네. 이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받으러 간 때는 7월 4일이죠. 네, 근데 7월 1일 날 공익 제보 신청하면서 녹취록을 다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에. 예. 네. 다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제보하러 간다고 다 알려주고 4일 날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녹취록은 이종호 녹취록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그 저기 S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검사 방에 가서 검사가 10시간 동안 모든 수사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이종호 씨 변호인이에요. 네. 담당 검사가 그게 다 아. 듣고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 듣고 10시간 조사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약간 달라 서로. 그랬는데 나오고. 아니 그거는 확인됐어요. 듣고 예, 빠진 다 확인했습니다. 것이다. 이 검사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아. 네. 그랬는데 그 저기 조사 받을 땐 몰랐는데 네. 단지 수사관들 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느낌은 싸하지 확신은 안 가지만. 근데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지날 때 다른 법조인의 제보가 왔어요. 네. 당신을 조사한 그 검사는 이종호 씨 변호인이다. 그래가지고 법원행정처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 조사받을 당시에 네. 저 사건을 그 검사한테 배정한 게 차장 직무대리예요. 네. 지금 이부장 검사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분도 이종호 변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아,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 또 다른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을 네가 이번에 검사로 좀 조사를 잘해봐라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법무법인에서 아. 같은 사건 네? 이종호 사건을 같이 변호를 한 사이입니다. 두 명이.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보로 알게 된 거거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자면 아.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 저 공익 제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요렇게 변호 논리를 세워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의심의 눈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아니 있겠네요. 그런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수시로 뭐 나왔는데 수사관들이 계속 따라 나와가지고 압력이 심해서 수사 못하겠다. 양심 선언을 해. 뭐 국회 앞에 가서 1인 선언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야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언론이 취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검사들은 그럼 누가 저 임명한 거예요? 누가 여기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공수처 인사는 이제 최근에 네. 이제 많은 공수처장이 인사가 알고. 있었죠. 네. 많은 인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이 이걸 취재에 들어가니까 네. 조사를 4일 날 받았는데 12일 날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그 검사는 사건을 회피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미리 들어가기 전에 다 알려줬고 이 사건은 그런데 내용인즉슨 공수처는 무슨 제보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때 저기 조사를 받고 나서 네. 그래서 바꿨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내용 다 알려주고 녹취록 다 남겨줬는데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12일 날 네. 이제 저기 뭐냐 이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굴욕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에 대해 제보하러 갔는데 이종호 변호사가 앉아 있으면 네. 그때 절망감을 느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론에 JTBC입니다. 네. 그거 제보한 게 그로부터 또 이틀 뒤입니다. 네. 그 취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음. 지금 저렇게 그 저기 JTBC의 얼굴을 밝히고 나온 이유가 그 사건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갔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힘들다. 네. 안 되겠다. 공익 제보 보호를 안 받고 그냥 언론에 나가서 다 까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JTBC고 오늘 아침 MBC고. 네. 이게 이렇게 흘러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개인이 저기 국가기관의 국민권익위도 안 되고 인권위도 뭐 요즘 최배병에 자꾸 그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 마지막 믿고 간 게 공수처인데 이제 더 이상 거기도.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다 나 공익제보 네네네. 보호 안 받고 내가 개인으로 그냥 싸우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어제 나온 거라고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가죠. 네네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공수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저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인수한 팀도 그렇고 네. 제가 보니까 프로들이 붙었어요. 실력가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감원이 이렇게 네. 늦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7월 4일 날 김규환 변호사가 이거 저 공수처에 제보할 때는 그 다음 주쯤이면은 네. 사실 확인 들어간다고 수사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보하러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종호 씨에 대한 휴대폰 네, 정도는 휴대폰은, 확보했었어야 네. 돼요. 아. 근데 지금 저기 뭐냐 거의 뭐 10일도 더 지났죠. 저기 보름이 지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약간 방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보를 했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직접 나와 승부를 지켰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게 삼부 건도 그렇고 이 공수처 건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국가기관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임성. 예. 어떤 그 국가가 하나의 진상규명과 공익제보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네, 네. 저는. 우리 김